오늘 정부에서 14만 호의 주택 공급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곳이나 되는 지역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14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이면에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 정부에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한적인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꿈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이런 신규 공공택지에 따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런 정부 발표들,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 물량이라든가 주택가격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수급이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의 그런 심리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매수세들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들은 이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청약이라든가 이러한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됐다는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공공이 됐던 민간이 됐던 이렇게 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 물량이 아니라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 형태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물량들을 봤을 때는 핵심적인 그런 입지의 물량들이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막연히 그냥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포커스를 둔다는 그런 생각들도 제가 일부 갖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 물량들 있죠. 이런 물량들을 만약에 공급을 했을 때 무작정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들이 많으니까는 추후에 많은 주택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공택지의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뭐가 확충되느냐?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확대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고, 주변에 학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공공택지의 추진 계획들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미뤄질 수 있지만은 그 인근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의 공공택지, 또 대규모의 물량들이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어떠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이 물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지금 현재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지역들인지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공택지 물량들이 어떤 곳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발표 지구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총괄해가지고 중요한 곳은 14만 호 입지 10곳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곳이 어딘가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곳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10곳 중에 어떠한 곳이 집중적으로 교통의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곳 중에 어떠한 곳이 주변의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면서 구축의 아파트들이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왕, 군포, 안산, 그리고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의 2곳과 인천 9월 2, 화성, 봉담 3, 그리고 남양주, 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 그래서 총 12만 호, 14만 호 중에 총 12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12만 호의 많은 물량이 있고,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 죽동 2, 세종, 조치원, 그리고 세종 영기, 소규모의 택지 3곳이 총 2만 호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것은 뭐냐면 신도시 규모의 2곳, 그러니까 대규모의 신도시의 택지 그 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적인 분양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교통망들을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신도시 규모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공급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 공급 물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그 주변의 신축의 아파트들이 가격 조정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 규모의 많은 세대의 아파트 물량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물량들이 바로 지금 현재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신규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구축의 아파트의 물량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베스트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은 누구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축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물량들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구축의 아파트를 매매해야 되고,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신도시 규모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세 상승분에 따른 자산 가치의 이득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전 청약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의 구축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이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의왕이다, 군포다, 안산이다, 뭐 화성, 진안이다, 이런 곳에 내가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구축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률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만 호의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살펴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도시 규모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이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 만약에 분양하는 분양 물량이라면 지금 현재 신도시 규모의 분양 물량은 서울은 없고 인천도 없고 의왕, 군포, 안산하고 화성, 진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라고 보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30%, 그리고 경기도에 20%, 그리고 수도권에 50%로 배정을 합니다. 당첨자를. 그러면 이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의 분양 물량들을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더 당첨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신도시 규모는 의왕, 군포, 안산 해가지고 4만 1,000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 2만 9,000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게 된다면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교통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규모의 택지,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인천 9월에 18,000호, 그리고 화성, 봉담에 17,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진건, 그리고 양주 장흥, 그리고 구리 교문 해가지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세종에 이제 배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14만 호 10곳들 중에 수도권에 12만 호, 그리고 지방권에 2만 호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교산이나 뭐 창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오늘 발표한 신도시의 이 수도권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약에 대한 물량들을 많이 알려드리지만은 청약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약만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대규모의 물량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의 물량들도 관심을 꼭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오늘 발표한 의왕, 군포, 안산이라든가 화성, 진안의 주변들의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가격 상승 여력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지금 14만 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단점적인 부분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 택지지구 발표한 곳들은 그렇게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구리 교문이라든가 남양주 진건 뭐 이런 곳들은 입지가 그래도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 인천 구월이라든가 양주 장흥 이런 곳들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에 비교해가지고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봉담 3 그리고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같이 분양시장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를 신축 아파트를 갈망하고 있을 때는 이런 곳들이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조정 국면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부터 가격의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번에 공공택지 추가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의 입지들은 아주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청 인근에 대전 죽동에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역 인근에 세종조치원 그리고 세종영기의 물량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곳들을 선정했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물량들을 배정할 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개발 여건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보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서남부에 있는 상생의 통합형 도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의왕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망들을 이제 확충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막연히 그냥 이러한 청약 물량들을 보기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가 확충될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구축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규모의 아파트가 신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교통망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도 자족용지 직접화 등을 통해 수도권의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를 이제 조성함에 있어서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만 평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쾌적성 여부를 상승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어떠한 주변의 아파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향후의 가격 상승 여력이 어떻게 될지를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교통망 대책 안들을 통해 가지고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곳에 주택이 공급되니까 내가 사전 청약을 통해서 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그 이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어떠한 주변의 곳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런 발표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주변에 어떤 곳들이 향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를 제가 예측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오늘 발표된 공급 대책망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닌 이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이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들을 내 집 마련했을 때 나한테 자산의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출력하셔가지고 무조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두 다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양 물량들 확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를 관심 갖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항상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